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입니다. 지난 9월 16일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렇게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가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나도 야당 대표를 해봤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킨 일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한 장외투쟁은 옳고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장외투쟁은 잘못됐다. 이런 것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에 대해 일종의 협박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그 시퍼런 서술에 눌린 것인지 몰라도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야당이 양보를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 줄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은 지금 정치가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앞으로 여야 대치 정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반 석진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싫어하는 것 같죠? 왜 싫어할까요? 글쎄, 단순하게 야당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라기보다는 협조를 하지 않는 야당을 싫어하는 거겠죠. 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독특한 인식 체계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그 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난 3자 회담 끝나고 1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그랬거든요. 자신이 야당 때에는 국정을 방해하는 것 없었고, 자신이 한 건 굉장히 정당하다. 사실 박근혜 대표도 자신이 야당 대표 시절에 사학법 관련해서 야당 장외투쟁을 이끈 경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은 일단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 것이냐.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는 거는 굉장히 옳고, 야당이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솔직히 드는 정도입니다. 예. 예,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취임 직후만 해도 여야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글쎄, 저는 아마 취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취임 첫 해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생각보다 성과가 잘 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국정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초조함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급증이 좀 반영됐을 제 개인적으로는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여름 휴가 끝나고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 인사가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마음을 거쳐먹고 비서실장이 김기춘 실장으로 바뀐. 전반 6개월을 해보니 뜻대로 되지 않으니 좀 더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임무를 어떤 발탁을 하고 그 후에는 오히려 무슨 대화나 타협보다는 좀 집권 초반기에 힘을 이용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저는 여름 휴가가 굉장한 변곡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강경한 태도로 바뀐 배경 중에 하나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조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지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청와대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 결과는 외부에 절대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 이거 평균치를 보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아주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추석 이후에 뭐 3자 회담 결렬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한 3~4% 정도 빠지는 건 나오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왜 높을까요? 글쎄, 제가 뭐 그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순방을 따라다녀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으로 상당히 강점이 많습니다. 이 어떤 뭐 TV에 비친 화면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한복 입은 화면이라든가 또 여러 세이지 외교를 하면서 여성으로서 이게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보여주는 일단 그 어떤 단호한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 크게 박 대통령이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무슨 큰 뭐 어떤 사안을 추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같은 것,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 같은 그런 굵직한 사안들을 추진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을 벌리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저것 때문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접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없었던 거고요. 네. 뭐 이제 조만간 이번에 이제 뭐 알겠습니다. 복지공약 후퇴 같은 것들 통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 그 몇 가지 좀 지지도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 몇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당국자들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네. 우선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예. 돈을 주겠다 이렇게 예. 약속을 했다가 포기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예. 지지율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년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한 지지 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노령연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이 그 공약이 일부 후퇴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그 이를테면 노년층의 지지 세력들이 돌아설 것이냐. 사실 네. 그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하위 모든 노년층에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 준다고 했다가 하위 70%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다수의 노년층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위 30%의 노년층들은 어쨌든 잘 사는 계층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또 처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는 게 아닌가. 오히려 기초연금보다는 이후에 불거질 뭐 젊은 층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무상보육이라든가 다른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요. 네. 제 기억에는 그 세종시 수정안 토론 때 네. 미생 지신에서 연인을 기다리던 물에 빠져 죽은 남자의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노인들한테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네. 지키지 않게 되는 건데요. 네, 네. 공약 사기를 쳤다 이렇게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벌써 지금 뭐 오늘부터 야당에서는 벌써 이 선거 사기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노년층보다는 이제 전체 유권자들이나 뭐 국민들이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원칙 신뢰 얘기하지만 결국은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공약도 바꾸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 신뢰 이미지에는 상당히 타격을 저는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계층한테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예. 할 것인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예고를 해놓은 건 그냥 26일 국무회의에서 네. 입장을 밝히겠다. 이 정도 외에 그 내용이 뭐 유감 표명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인지 아직 투명하지 않습니다.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인데요. 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일단 지금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최동욱 총장이 소송을 내면서 이제 사표를 수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로서는 이미 수리하지 않고 진실규명이 먼저다라고 밝힌 만큼 일단 감찰을 계속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제 최동욱 총장이 오늘 그 민사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법원에서 진실규명, 뭐 아마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렇게 검찰총장이 망가진 상태로 검찰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청와대 당국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선 오히려 뭐 청와대 개입설이라든가 뭐 청와대 압력설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동욱 총장의 소송이 3개월 안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지 않을까. 뭐 내부적으로 물밑에서는 차기 총장 후보감을 뭐 고르고 있겠죠. 네. 네, 검찰총장이 3개월씩이나 이렇게 자리를 사실상 비우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제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과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사건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야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의 가슴에 뭔가 좀 증오를 쌓는 이런 모습, 대통령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청와대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런 외부의 시선이라든가 뭐 지지율 이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네, 일희일비하지 네, 않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원칙 뭐 항상 강조하는 대로 원칙을 갖고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다만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당장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는 조금 야당의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현안 그리고 정치 일정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높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글쎄요, 많은 그 정치권에서는 사실 좀 길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내년 6월이죠. 예, 이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연말에 예산안 처리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텐데요. 또 뭐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식의 또 여론전을 펼치고 하면 어쨌든 집권 2년차 상반기까지는 이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당장 이제 정기국회가 관심사인데요. 예.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금 선진화법, 국회법 개정 이후에 새누리당 마음대로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청와대 참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 야당이 그 장외투쟁으로 하다가 결국 어제 복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야당으로서도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런 여론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거라는 계산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청와대가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 기간이 상당히 가긴 가더라도 야당이 결국은 좀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낙관하고 있는데 사실은 돌파구는 여전히 없는 상태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고 야당만 계속 양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해온 태도를 보면 네. 사실 한치의 양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태도를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모들 태도도 좀 궁금한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쨌든 삼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고요. 네. 또 박준호 정무수석은 외교관 출신인데요. 네.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출입기자가 모르면 누가 알죠? 박준호 수석은 이제 어떤 국회 경험이나 정치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임명한 이유를 들어보면 전혀 새로운 정치, 전혀 새로운 국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실체가 없고 지금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저희가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청와대 참모들 김기춘 실장이나 박 수석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건지 일단 입이 없기 때문에 참모들이 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만, 의중만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리 따져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불통 정치 그리고 야당 혐오증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할 수도 없고 걱정만 자꾸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자, 석진환 기자 개인적으로 예. 청와대 지금 올해 출입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예.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혼자서 다 책임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누가
지금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핵심 실세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하는데 저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꾸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좀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서실장, 수석, 장관, 측근 그룹이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통령이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큰 부담이 없는데 지금처럼 지금은 집권 초반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책임을 혼자 다 써야 되는 건데 저는 하루빨리 그 의사결정 구조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그런 걸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세력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그렇게 바꾸는 것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대목이겠죠?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얼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정치를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럴 위험이 좀 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정치인이라는 얼굴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4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큰 선거를 치르면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잘 아는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2차례나 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5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의 얼굴은 잘 안 보이고 정치를 무시하던 전직 대통령 딸의 얼굴만 자꾸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불통 정치를 계속하면 본인도 어려워지고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진환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석진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